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의 오랜 수건인 의대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목포대가 통합에 합의한 건 올해 지역의 최대 성과로 꼽힙니다.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양 대학의 통합 시기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권 국립의대는 올해 정부의 공감대를 동력으로 추진됐습니다. 의대를 놓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갈등을 빚었던 것도 잠시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하며 속도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 현안 차질이 우려되자 전남도는 정치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민생 자체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부 또 국회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정부의 의지와는 별개로 통합 당사자인 순천대와 목포대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학 통합추진위는 장흥에서 만나 교육부에 제출할 신청서를 확정했습니다.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양 대학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수, 직원, 학생, 지역사회 주민 등이 전반적으로 통합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신청서는 오는 31일 교육부에 제출됩니다. 이보다 하루 앞서 목포대가 전남도립대와의 통합 신청서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추진위는 교육부가 3개 대학의 통합안을 권고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대통합론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양 대학은 의대 정원과 대학 병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양쪽에다 의대를 병원은 어쨌든 양쪽에다 짓겠자고 이제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양쪽 다 의대를 지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순천대와 목포대는 내년 1월 중장기 통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을 통해 양 대학은 체계적인 통합 방향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새롭게 만든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전남 통합의대 설립의 단초를 마련하고 2년 연속 국고 구조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더 위대한 전남을 비전으로 오는 2034년까지 벤처 스타트업 기업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기업, 상장 기업을 늘리는 333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문화 콘텐츠 전시 행사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돼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과 찾아가는 정원 문화 카페 등 4개의 예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북 구미시가 정치성을 이유로 가수 이승환 씨의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후 광주시장이 광주에서 공연하자고 제안하자 이승환 씨가 흔쾌히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광주 콘서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공연을 이틀 앞두고 경북 구미시로부터 장소 대관 취소 통보를 받은 가수 이승환 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윤 대통령을 동조하는 듯한 국민의힘을 저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혹은 우리를 대리하는 사람들에게 총소리를 겨눈 걸 생방송으로 봤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국민의힘 의원 아린님들이 탄핵 트라우마를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몇 천만의 국민들은 계엄 트라우마가 다 생겼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공연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자신의 SNS에 그렇다면 광주로 초대한다고 제안했고 이승환 씨가 즉각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의 공연을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예정에 없던 광주 콘서트 성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까지 일주일 단위로 이승환 씨의 콘서트 일정이 확정된 상황.
광주시와 이승환 양 측은 공연 일정이 비어있는 내년 2월 초중순 혹은 3월 말 광주 공연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문화도시 또 민주화의 도시의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치적 관여, 간섭이 되는 것을 보고 부당하다. 이승환 콘서트가 열리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으면 광주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제가 표현합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공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2024년을 정리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경제 분야를 살펴봅니다.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와 우주항공은 올해 투자가 잇따르면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반면 그동안 지역경제의 주춧돌이었던 석유화학과 정유, 철강 분야는 역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산단에 위치한 국내 석유화학 4곳의 메이저사 3분기 영업실적입니다. 3사 모두 적자입니다.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나 줄었습니다. 불황의 늪이 깊어지자 기업들은 가동 중단과 매각을 선택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과 LG화학 여수 SM 공장이 멈췄고 다른 공장에서도 매각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여파로 올해 산단 지방세 징수액은 반토막이 났고 지역 골목 경제에까지 한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 20년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때, 그때 한번 500~600억 정도 감소가 됐었습니다. 한 600억 정도. 근데 이번에는 거의 그 수준에 오버되는 2배 정도의 이제 감소액이 된 거죠.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정유업계도 올해는 정제 마진 하락과 고환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제 유입에 철강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위기 속에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는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이 율촌 산단에 들어서면서 그간 수입에 의존해온 수산화 리튬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원료의 확보부터 소재 및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그리고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모든 과정을 그룹 내부에서 완결할 수 있는 광양내 동호안과 세풍산단, 율촌 1산단은 2차 전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47만 평 규모로 4조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가 좀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또 고운군은 올해 지방권 최초로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를 확정지으며 우주항공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석유화학 산업이 불황입니다. 이 불황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노사 상생을 통한 돌파구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최근 플랜트 노조와 한 대기업이 조합원들의 특수 용접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용 자재 무상 지원에 협력하면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에 마련된 용접 실습장. 하루 일과를 마친 조합원들이 퇴근 후에 집이 아닌 이곳으로 달려와 특수 용접 실습에 여념이 없습니다. 합금 배관, 일명 알로이 파이프를 이어붙이는 특수 재질 용접을 실습하는 건데 일반 용접에 비해 난이도가 높은 무결점의 배관 작업 공정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노조원들이 특수 용접 기술을 익히면 작업 수당이 훨씬 높아지고 사측은 안정적인 정비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특수 용접은 실습 자체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최근 플랜트 노조와 한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에 꼭 필요한 용접 기술 고도화에 공감하고 기업은 고가의 실습용 배관을, 노조는 실습 환경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고민하는 차에 산단의 필수적인 용접 기술을 고도화해서 무결점 사업장을 만들어 보자는 GX 칼텍스에서도 흔쾌히 조합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고 특히 특수 용접 실습에만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에 한시적으로나마 그 부담이 해소되면서 조합원들의 실습 열기도 뜨겁습니다. 저희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우리의 주 고객인 여수국가산단의 기업들이 원하는 무결점 용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특수 용접을 실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고작 3명씩 순번을 정해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데 노사가 같은 의견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길고 긴 불황이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면서 노사 상생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작은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설립 7년째를 맞아 지역 보육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2017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로는 처음 설립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은 그동안 70억 원의 자발적 후원금과 시 출연금을 통해 각종 보육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재단은 올해 어린이 1인 1학기 예술교육 지원과 원어민 영어 클래스 지원 등 기존 사업 외에 내년에도 쌍둥이 안심 단체보험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등 8가지 다양한 보육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상부 주변 0.05헥타르가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2시 45분쯤 꺼졌고 진화 작업에는 헬기 2대와 차량 14대, 인력 84명이 투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담뱃불로 인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결정적인 한방 능력을 갖춘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면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3년 쏠쏠한 활약을 했던 소크라테스를 과감하게 포기한 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서는 안정보다 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내년 시즌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습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외인 타자는 패트릭 위즈덤. 지난 3시즌 동안 활약을 펼쳤던 소크라테스와 재계약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위즈덤을 선택한 건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해선 무엇보다 장타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내년 시즌을 본다고 하면 저희에게는 조금 더 강력한 장거리포형 타자가 필요했고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타율은 낮지만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때려내는 등 88개 홈런으로 일발 장타가 주특기인 선수. 올 시즌 리그를 휘어잡은 김도영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변함없는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영우와 나성범 등 중심 타자들의 노세화로 결정적인 한 방을 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기아는 올 시즌 현란한 스위퍼로 리그를 호령한 제임스 네일과 180만 달러에 재계약했고 아담 올러와 새로 입단 계약을 체결해 팀 내 외인 원투펀치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생각하시는 만큼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상우의 영입으로 뒷문을 확실하게 보강한 상황. 여기에 양현종과 윤영철이 건재하고 이의리가 내년 시즌 중반 복귀가 예상되는 등 국내 선발진이 굳건하고 황동아와 김도현의 성장세가 뚜렷한 만큼 이들 외인 투수들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우승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외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한 기아 타이거즈는 다음 달 하순에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떠나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여수 화양면 인근 해상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고 차량 안에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바라기 유치원 원화 학부모 및 교직원 일동 287만 3천 원, 순천시 해룡면 상삼 21 대광 로제비앙 1차 아파트 주민 일동 174만 4천 원, 여수시청 직장 어린이집 학부모 및 교직원 일동 100만 2천 원, 순천시 왕조 2동 금당 중흥 2차 주민 일동 100만 원, 여수 중앙초등학교 89만 5,400원, 도원초 병설유치원 나눔장터 수익금 53만 5,600원, 고흥군 과영면 송악마을 주민 일동 50만 원, 순천 북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41만 6천 원, 가람IT 고경연 30만 원, 여수시 경남아파트 1단지 주민 일동 30만 원, 여서동 통장협의회 30만 원, 고흥군 도하면 신기마을 주민 일동 24만 원, 과영면 민등마을 주민 일동 22만 6천 원, 포두면 내산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광양시 진월면 오추마을 주민 일동 20만 원,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20만 원, 주삼동 영덕식당 18만 3,800원, 광양시 진월면 선소마을 주민 일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기마을 주민 일동 12만 원, 고흥군 도하면 사동마을 주민 일동 11만 5천 원, 새마을 부녀회 일동 10만 원, 생활개선회 일동 10만 원, 광양시 진월면 돈탕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한전 FMS 순천지사 직원 일동 10만 원, 여수고등학교 동아리 경제가 뭐니 양동유회 11명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는데요. 내일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에서 1도, 한낮엔 5도에서 7도 사이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찬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으니 야외 활동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